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에서 서울기술교육센터를 수료한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30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을 했었습니다. 바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했으며 결국 졸업 후에는 방송작가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KBS 동행과 KBS 도전 골든벨 작가로 활동했으며 2016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작가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가가 되어 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으나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지만 출근과 일은 똑같이 해야 하는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달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작가를 그만두게 되었던 계기는 2017년 KBS 파업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방송이 멈추게 되고 언제 끝날지 파업이 끝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수입이 영원히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무너지며 작가를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포기한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도전을 하라고 하지만 꿈을 포기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알지 못했었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작가를 그만둔 뒤에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월급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에 네이버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CS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다녔었습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닭장 같은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60콜 생산량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를 하고 휴식을 하는 것도 맘대로 쉬지 못하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일을 했었고 남들의 말 속에서 제가 괜한 눈치를 보며 살았었습니다. 오히려 20대 후반쯤엔 이러한 말들 때문에 괜한 주눅이 들고 남의 눈치를 보며 제가 다른 도전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 나이도 좀 있으면 30이다. 여자 나이 30이면 훅갔지. 30이 될 동안 뭐 했니? 등등 이런 말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난 너무 늦었구나. 내가 뭘 시도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만 하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낸 시간 속에서 막상 30이 되자 세상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었습니다. 다들 여자 나이 30이 많다, 늦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말에 휘둘렸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졌습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인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꿈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보낸 시간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글 하나를 읽게 됐었습니다. 바로 비전공자였지만 대한상공회에서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개발자가 됐다는 후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글이 생각이 났었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저랑 같이 30대였고 여자였고 비전공자였지만 저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행동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벌써 30이 아니라 아직 겨우 30이라는 걸요. 100세 시대 세상을 살면서 겨우 30밖에 안 되었는데 왜 그렇게 미리 포기하고 겁을 먹으며 살았었을까요? 저는 30이라는 나이가 꿈을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라는 생각에 두 번째 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해 저는 후기글에서 봤었던 대한상공회에서 서울기술교육센터 면접을 봤고요. 붙자마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을 했었죠. 정말 내가 코딩을 할 수 있을까?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도 괜찮은 걸까? 거기다 설상가상 센터 개강 시기가 2020년 2월 초였는데요. 그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한창 막 시작되어서 심각해지던 시기였었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들리는 코로나 소식은 점점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 센터 개강도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2월 초 개강이었는데 3월 초로 밀리고 결국엔 4월 초까지 밀리며 2달이나 개강이 밀렸었습니다. 2달 동안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부모님도 너 괜히 퇴사한 거 아니냐, 잘한 선택이 맞냐는 말도 꺼내기 시작했으면서 저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대표님과 면담을 했을 때 저한테 개발자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며 그냥 다녀라는 말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편견들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편견은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 생각하며 더 독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C랑 C++, 자바, 파이썬 등 다양한 언어를 꽉 채워서 배우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벅차지도 않았습니다. 따라가기 벅차기도 했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전 처음 보는 인베디드 장비들을 다루며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저는 다른 도전도 했었습니다. ICT 스마트 섬유 제품 공모전에도 도전을 해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료들과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수 아이디어 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들은 함께 900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같이 공부하고 웃고 떠들었던 센터 동기들 덕분이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동안 마치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이 된 기분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웠으며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프로그래밍의 문외한이었던 제가 900시간의 노력 끝에 이토록 많은 언어와 프로그래밍 툴들을 다룰 수 있도록 발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수업이 끝나갈 쯤에 저에게 닥쳤던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취업이었습니다. 혹시 나만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에 비해서 여자이고 비전공자인데다 나이도 30이고 이전에 프로그래밍 개발 경력이 있었던 적도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악조건이 많았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던 동기들이 하나둘 먼저 취업이 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수업 막바질 때는 수업에 나오는 학생들이 한 5명도 안 될 정도로 다들 먼저 취업이 돼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라는 불길한 생각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상관일까요? 악조건이 많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자고 제가 뒤처지는 점은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와 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불리하면 그만큼 따라잡기 위해 매일 11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었고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인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나중에는 센터 근처에 방까지 구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21곳의 회사에 1차 합격을 하고 그 중 최종적으로 6곳의 회사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방송 작가에서 이렇게 개발자가 될 줄은 전혀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현재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1만 시간의 노력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 또한 1만 시간 이상의 노력과 1만 번의 당근질을 통해 인정받는 떳떳한 개발자로서 더 성장할 저의 나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의 저와 같이 주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시도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